오늘은 뉴비의 육성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요. 1렙부터 100렙까지의 단계를 설명해줄 거예요. 마연전을 처음 하시거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뉴비분이라면 영상을 잘 보시면 돼요. 먼저 마연전의 공격 시스템은 좌클릭이 평타고 우클릭이 스매시예요. 마연전의 모든 딜은 스매시로 넣는다고 보면 돼요. 평타를 때리고 스매시를 때리면 연계가 가능한데 평타 한 대 때리고 스매시 때리는 걸 1타 스매시, 줄여서 1스라고 불러요. 2대 때리고 스매시는 2스, 3대는 3스, 4대는 4스라고 불리며 스매시 뒤에 추가타가 있는 경우는 1스스라고 불러요. 마연전의 모든 딜은 스매시에 있으며 평타는 안 때린 것 마냥 못하다는 걸 알면 돼요. 다만 평타 스매시 연계가 없거나 스매시의 개념이 없는 캐릭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이런 메커니즘이니 마연전의 공격 메커니즘을 아시면 돼요. 잘 모르시겠다면 V를 눌러 스킬 설명을 읽어주시면 돼요. 액티브와 같은 스킬은 Z를 사용하는 형식이고 X를 눌러 다른 스킬들을 고를 수 있어요. 액티브가 많기 때문에 퀵슬롯 창에 등록해서 쓰는 형식이에요. 자, 그럼 먼저 캐릭터를 생성하고 나면 여관 앞에서 생성되는데 바로 오른쪽 앞에 있는 용병단에 가셔서 퀘스트를 받아줘요. 마을의 위치를 모르겠다면 오른쪽 위에 미니맵이 있어요. 미니맵은 H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용병단에 들어가면 퀘스트를 받을 수 있고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퀘스트가 떠요. 파란색 글자는 전투 이름, 노란색 글자는 NPC 이름, 초록색 글자는 아이템 이름을 의미해요. 그럼 바닥에 길이 생길 건데 길을 따라서 보시는 거와 같이 첫 번째 퀘스트를 출정해주세요. 맵을 골라서 출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밑에 보이는 스토리 진행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다 끝났다면 다시 용병단으로 돌아가면 퀘스트 완료와 함께 다음 퀘스트가 떠요. 이때부터는 절대 이전 방법처럼 선착장까지 나가서 지도를 볼 필요도 없이 지키를 눌러 스토리 진행하기를 해주세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스토리 진행은 솔플 기준이니 친구와 함께 하신다면 파티를 맺은 상태에서 이렇게 G를 눌러 맵을 지정한 후 파티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육성 중에는 길드를 가입하고 게임을 플레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버프를 받기 위한 길드가 많고 확성기에서 길드 모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길드에 들어가서 각종 길드 버프를 받으시면서 육성을 하세요. 그리고 온천을 받으시고 게임을 하는 게 좋아요. 피로도를 줄여주고 각종 좋은 버프를 주니 영상처럼 따라하셔서 온천 받고 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스토리 진행하기 버튼을 눌렀다면 전투가 끝났을 때 바로 다음 스토리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 스토리 진행을 누르게 되면 마을에 들리지 않고 스토리를 보면서 다음 전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대화마다 퀘스트가 완료되는 시점에 스킬창과 각종 보상이 들어오는데 다 받아주시면 되고 스킬은 배울 수 있는 거는 일단 다 배워두세요. 그리고 인벤토리 창도 뜨기 때문에 중간에 템을 바꿔줘도 돼요. 중간에 보상이 도착했다며 알림이 뜨는데 오른쪽 아래에 플레이 가이드 버튼을 눌러 보상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퀘스트에 네모난 창이 보이는데 이는 NPC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버튼이 있으면 버튼을 눌러 스토리를 진행하시면 돼요. 버튼이 없다면 직접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육성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잔몹이 보이면 일단 무시하고 달려가세요. 그럼 저 멀리 결계가 보이는데 결계 앞에 있는 몬스터만 잡아도 문이 열려요. 그 몬스터가 어떤 몬스터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빨간 결계가 보일 때까지 그냥 달리세요. 달리고 결계가 있다면 결계 앞에 있는 몬스터만 잡으면 돼요. 중간에 안 잡아도 되는 잔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시즌1 기준으로만 이렇게 하세요. 시즌2와 시즌3도 패스할 수 있는 잔몹이 있긴 한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차피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즌1에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렙쯤에 펫을 하나 줄 텐데 그 펫을 받으시고 나면 F10을 누르면 일정 시간 동안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쿨이 너무 길어서 던전당 한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쭉 진행하시다 보면 사파이어 반지를 내놓으라고 해요. 잡화점에 가서 사파이어 반지를 구매해줍니다. 그러다가 이런 각성, 치르게 갑주라는 던전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스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때는 마연전의 변신 중 하나인 다크나이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니 포션 먹어가며 살려고 안 해도 알아서 안 죽고 변신하니까 다크나이트를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스킬트리는 어떻게 찍나요? 스킬트리는 일단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시고 플레이 가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찍으라는 스킬이 있으니 따라 찍으시면 돼요. 따라 찍으시고 앱가 남는다면 스매시 마스터리, 크리티컬 히트, 전투 호흡을 A랭까지 목표로 해주세요. 그리고 장비를 끼려면 장비 마스터리가 필요한데 장비가 요구하는 마스터리가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찍어주시면 돼요. 컴뱃 마스터리는 D까지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육성을 하면서 플레이 가이드에 있는 스킬도 다 찍으셨다면 웬만한 스킬들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전투 탭을 제외한 곳에는 전투 호흡이나 스매시 마스터리를 A랭까지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전투 탭에 투자해주세요. 여기서 A랭 다음은 숫자랭이라고 부르며 9랭, 8랭 순으로 내려가는데 육성 중에는 웬만하면 A랭까지만 찍어주세요. 다만 크리티컬과 스매시는 만랭을 목표로 하셔야 하는데 100렙 전에는 크리와 스매시는 만랭이 되도록 해주세요. 직업 스킬에도 투자를 해주셔야 하는데 스킬을 잘 보고 자신이 주로 쓰는 스킬들을 올려주되 액티브는 나중 순위로 두시고 1, 2타 스매시보단 3, 4타 스매시 위주의 스킬들이나 회피 및 가드 스킬 위주로 올려주세요. 정리하자면 초반에는 가이드 따라가면서 틈틈이 크리와 스매시를 A까지 찍어주고 전투 회복 및 스태미나를 A까지 찍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크리 및 스매시 투자, 전투 스킬 투자하고 웬만한 거 A랭까지만 건들기 순서대로 가주세요. 그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아까 다크나이트 말고 팔라딘 체험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레벨 S가 물어봐요. 우리 일족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일족이 된다고 하면 다크나이트, 안 된다고 하면 팔라딘이에요. 둘의 차이는 미미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 고르면 돼요. 굳이 성능으로 따지자면 투탑 잠잘 기사 할 때 다크나이트가 더 좋긴 한데 그거 말곤 큰 상관이 없어요. 진영을 선택해주시면 스킬창에 변신키를 등록해주시고 변신은 최대 수치가 300이며 3개까지 모을 수 있는데 변신은 랩업을 하거나 던전을 깨면 변신 포인트가 올라가요. 변신을 통하여 딜을 넣을 경우 TP라는 걸 얻으며 TP는 변신 스킬 업그레이드에 쓸 수 있어요. 육성 때는 자주 레벨업을 하다 보니 3개로 묵히게 되면 변신 TP가 잘 쌓이지 않기 때문에 틈틈이 변신을 해주셔야 해요. 여기서 변신 팁은 변신하는데 모션이 길기 때문에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곳에서 변신을 쓰게 되면 변신 모션을 넘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할 거예요. 변신 스킬은 뭐부터 찍어야 하나요? 일단 처음에 스킬 배울 때 경량과 관통이 있는데 현재 관통을 쓰는 직업은 없으니 경량 찍어주시고 1차 열정 경량 5월 2차 열정 초월 지속순으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열정을 마스터하고 경량을 먼저 찍어도 되고 2차 열정을 먼저 찍어도 되고 섞어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2차 변신은 90레벨이 되면 할 수 있어요. 변신까지 완료하고 다시 스토리를 쭉 진행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뜨는 템을 갈아 끼우시면서 스토리를 진행하세요. 마우스를 대고 쉬프트를 누르면 현재 착용 장비와 비교가 가능하니 더 좋은 거 맡기시면 돼요. 근데 60 이전에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무기만 대충 좋은 거 껴주셔도 되긴 해요. 스킬도 중간중간에 계속 새로 생기는 스킬들을 배워주시고 자신이 쓰는 주력 스킬들을 랭크업 해주셔야 해요. 50렙이 되면 반가운 인사 티켓이란 게 우편으로 와요. 이거는 여관의 이상한 여행자에게 반가운 인사 상자를 교환할 수 있고 숨겨진 비밀의 상자도 살 수 있어요. 전부 다 사주시고 모아주세요. 반가운 인사 상자를 까게 되면 고양이의 응원 포션을 주는데 공격력 및 대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레이드 갈 때 먹어줘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사주시면 모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70렙이 되면 70제 장비를 주는데 여기서부턴 장비를 제대로 끼는 게 편해요. 그리고 중간에 랩업 보상으로 로센니엔의 날개라는 아이템을 줘요. 로센니엔의 날개는 캐시 아이템으로 원하는 곳에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템인데 이것을 7일짜리 기간제로 주기 때문에 7일 동안은 제약 없이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로체스트 갈 때나 그 외에 육성하는데 자주 쓰이니 뜯어주시고 즐겨찾기에 등록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또 주기도 하고
어차피 지금 말고는 쓸 데가 없어요. 시즌1이 끝나고 이제 시즌2로 돌입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간점검을 하고 가요. 그동안 먹은 장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소지품함도 막 좁아터질 거고, 그리고 10렙인가 찍으면 소지품함 늘려주는 걸 주기 때문에 인벤토리 캐시 탭에서 소지품함을 늘려주세요. 자, 그럼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정렬을 한 뒤 장비란 장비는 다 팔아주세요. 다만 이렇게 육성 이벤트 아이템으로 주는 60제 10강짜리는 70제 3강짜리들보다 좋기 때문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잡종 인챈트도 팔아주세요. 그리고 70렙, 75렙, 80렙이 되면 브로치, 목걸이, 아티팩트 상자를 줘요. 이거는 지금까지 말고 남겨두세요. 어차피 지금 껴봤자 큰 이득도 없어요. 나중에 레이드 갈 때 깝시다. 파르올른 전용이나 과금을 할 생각이면 까져도 상관없어요. 시즌1을 끝내고 시즌2가 시작되면 이제부터 70제 장비들을 드랍할 거예요. 70제 장비들은 거래소 기준 10,000골드에서 20,000골드 값을 하는데 거래소에 파셔도 되고 귀찮으면 그냥 상점에 팔아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80제 장비들도 드랍할 테니 그걸로 바꾸시면서 하시고요. 시즌2를 끝내고 시즌3에 돌입할 때면 레벨이 90 근처일 거예요. 90을 찍게 되면 다크나이트 2차 스킬들을 배워주고 2차 변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90이 되면 장비 지원을 해주는데 전부 다 12강짜리에 액세서리도 지원을 해줘요. 끼고 있던 거 다 갖다 버리고 이거 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투탑을 돌아라는 분이 있는데 파르른 할 거 아니면 투탑 굳이 안 가도 돼요. 스토리를 쭉 밀다가 95렙이 되면 95렙 장비를 지원해줘요. 바꿔 끼워주세요. 그러고 100렙이 되기 전 여신의 부름이라는 퀘스트가 생기는데 이건 키아라의 입장에서 보이는 스토리예요. 캐릭터도 강제 키아라 피오나로 바뀌게 돼요. 계정에 여신의 부름 퀘스트가 처음이라면 한 번은 무조건 해줘야 해요. 캐시 탭 위에 있는 스토리 탭에서 키아라 변신을 통해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캐릭이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런 식으로 통째로 스킵할 수 있어요. 그러고 대망의 100레벨을 달성하면 아스테라 장비들을 보급해줘요. 이제 90제와 95제들을 팔아주고 100제에서 보급이 끝나기 때문에 100제를 써줘야 해요. 하지만 곧 23년 3월에 105제 장비가 보급화될 예정이니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제 장비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100렙이 되면 스토리를 무관하고 레이드를 갈 수 있어요. 레이드를 가셔도 되고 스토리를 진행해도 돼요. 이제 장비를 다듬을 시간이에요. 아까 아껴뒀던 브로치, 목걸이 등등 다 까져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상급 팔찌 보석을 대충 한두 개 사주시고 85렙에 줬던 미지의 구리 팔찌에 보석을 넣어줘요. 자파점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스킬 상황으로는 크리티컬이 만렙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제 이 상태로 레이드를 가거나 스토리를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K를 누르셔서 특수전투에 있는 기사단이라는 것을 날마다 가주시면 돼요. 개인 출정하시면 그냥 가서 무지성으로 두드려 패도 되니까 부담없이 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스펙업을 하기 위해 결사대도 가야 하고 아일라허도 해야 하고 템도 맞춰야 해요. 이거는 2편에 설명할 테니 1편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칠게요. 처음으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